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산단 주변 환경 오염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거버넌스 권고안 실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최종 합의안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여수산단 일부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지난 2021년 9가지 환경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산단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부 쟁점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1년여 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전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전문위원회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먼저 1차 년도에 시작될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해 대기오염도 조사의 경우 1년 6개월에 걸쳐 8일 동안 산단 경계 5km 내 주거지역 5개 지점을 포함해 10개 지점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는 등 6개항의 세부 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저희 시민사회에서는 24개월 8계절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를 했으나 다수에 의해서 일단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인정하고 일단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민건강 역학조사도 2차년도 시행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세부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결정난 사항은 환경 실태 조사를 1년간 먼저 진행하고 2차년도에 건강 역학 조사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위로, 어떤 대상으로 또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또 구체적인 기업 분담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오랜 진통 끝에 도출된 조정안이 최종 합의로 이어져 여수 국가산단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산단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7개월간의 대장정을 알리는 개막식이 내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동천 무리의 정원 수상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개막식은 지역 예술인들의 합동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과 기념사, 개막 주제 공연이 포함된 공식 행사, K-팝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초청 인사 5,000명과 시민 2만여 명 등 총 3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개막 공연은 올해 세계 다보스 포럼 한국의 밤을 연출했던 한경화 감독이 태고의 생명을 품은 순천만 습지를 보존해낸 순천의 스토리를 숨 쉬는 그곳 그리고 이곳이라는 주제로 연출해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렸다가 빚을 안게 된 피해자들 중에는 특히 청년들이 많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박으로 800만 원 빚을 지고 있던 대학생 임모 씨는 지난해 폰테크 광고글을 보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면 통신료를 내지 않고도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로커와 대리점을 찾아 휴대전화 세대를 개통했지만 임 씨에게 돌아온 건 빚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한 개당 현금 20만 원씩 60만 원을 받긴 했지만 나머지 기계값 등으로 500만 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너무 후회스럽고 아직 돈벌이도 없기 때문에 못 갚고 그냥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직과 교통사고로 연체 늪에 빠져 있던 한 여성도 발을 들였다가 58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들 하죠. 그때 적은 돈을 보고 그때 그렇게 그랬는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시킨 뒤 남은 기계값을 대부업자에게 넘기는 이른바 내구재 대출에 속은 겁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의 사기는 청년층이 주된 피해자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절박함에 내몰린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합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대인데 평균 3.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4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찾는 거는 비싼 폰에 신규로 많을 때는 하루에 10건을 물어볼 때도 있고요. 이런 피해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내구재 대출이란 말로 접근해오는 이들을 일단 의심하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시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민간 충전 사업자와 공동 참여한 환경부의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최종 선정돼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청사와 공영주차장 53개소에 모두 96기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초급속 충전기 설치를 통해 질 높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 도착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내일 전두환 일가로는 처음으로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합니다. 참배에 앞서 취재진이 전우원 씨를 만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곧바로 밤길을 달려 광주로 내려온 전우원 씨. 광주 땅을 밟자마자 여러 차례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전 씨는 내일 5.18 묘지 참배에 앞서 호텔에서 5.18 역사를 공부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호텔에서 나온 전 씨는 취재진을 만나 할아버지 전두환과의 일화를 밝혔습니다. 어릴 때 궁금한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나 주제를 언급을 하면 대화 주제를 바꾸시거나 말을 피하시거나 침묵을 하시거나 전두환이 5.18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고 북한분들의 개입이 있었고 사람들 말 믿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깨닫게 됐고 자신을 받아준 광주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족 될 사람들을 꼴도 보기 싫으신 분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저를 보러 오주시겠다고 하시는 분, 제가 찾아봬도 된다고 해주시는 분이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5.18 단체는 전 씨의 사죄 행보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언 혹은 양심선을 행동으로 옮겼다라고는 참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족과 피해자들 단체 대표들은 전우원 씨가 온 부분을 우선 따뜻하게 맞이할 거고요. 5.18 43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손자의 참배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5.18 진상규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8월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공사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건축 공사 분야에 역량 있는 대형 업체들이 참여하는 기술형 입찰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입찰 참가 서류 접수와 현장 설명회, 기술 제안서 접수 평가 등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8월에 공사를 시작해 2025년 11월 신청사를 완공, 입주하고 2026년 7월까지 구청사를 철거한 다음 지하주차장과 중앙공원을 조성해 신청사 건립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프로축구 구단인 전남 드래곤즈가 올해 FA컵 첫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말 정규리그 5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는데 초반 부진을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의 올해 FA컵 첫 경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던 전반 37분, 문전으로 파고든 공격수 노건우의 슛이 FC 목포의 골망을 흔듭니다. 프로 데뷔 첫 골에 힘입어 전남은 FA컵 3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기회 주신 감독 코치님께 감사드리고 수비할 때 한 명 1대1이 아니라
2대1로 가고 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정규리그 성적표는 기대만큼 좋지 않습니다. 현재 전남은 1승 3패, 승점 3점으로 2부 리그 13개 팀 가운데 11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잦은 전술 변화와 주요 선수들의 공백 등이 시즌 초반 부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비와 공격 쪽에 중심이 돼줘야 될 선수들이 지금 부상 중입니다. 거기다가 공격 쪽에서 역할을 해줄 선수들의 합류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손발을 완전히 다 못 맞추고 지금 시즌으로 들어가 버린 게 지난해 2부 리그 최하위에다 올 시즌 출발도 불안했던 상황에서 이번 FA컵 첫 경기 승리는 선수들에게 각별한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진짜 선수들도 다 부담이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가져야 될 정신적인 부분을 오늘 경기장에서 보였고 그 다음 경기도 분명히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10달째 전남을 이끌고 있는 이장관 감독은 조직력은 물론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좋아지고 있고 강한 또 우리 전남 팀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FA컵 경기를 계기로 각오를 새롭게 다진 전남은 이번 주말 올해 2부 리그에 입성한 천안 아산을 상대로 정규리그 두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의회가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포스코가 정비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축소와 구조 조정, 소상공인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어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 구매부서 신설과 수의계약 기준 금액 상향 조정 등 상생 협력 방안들을 실천해 줄 것을 포스코에 요구했습니다. 순천시가 제1호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시설물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마크인 순천다움을 개발한 데 이어 최근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했고 순천만 국가정원은 이번 제1호 인증을 통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갖춘 사용자 친화적 시설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는 우수 공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축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기부하고 이런 답례품은 어떠세요? 소화기, 화재 알림 경보기, 가스 타이머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꾸러미가 고흥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됐습니다. 답례품으로 소방용품이 선정된 건 시군 9단위에서는 처음이라고 고흥소방서는 설명했습니다. 오는 4월 1일은 제12회 수산인의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 전남도가 카카오 메이커스와 함께 제철 수산물 판매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전남도는 오는 5일부터 2주간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제철 수산물을 시중보다 10에서 30%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진로체험처 66곳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진로체험처 지도가 여수의 각 학교에 배부됐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진로활동 지원을 위해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봄 기온이 감돌며 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전남 동부 지역은 최고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이 높아지는 만큼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맑은 날씨와 함께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순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와 광양 11도, 순천 9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22도, 순천, 광양 25도까지 오르면서 조금은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상에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간은 오후 6시 22분, 간조시간은 낮 12시 5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10분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한 사무실에서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부하 직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